이어서 경주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의 김종득 기자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지역에도 비가 한창 내리고 있는데요. 이 태풍 카눈에 대비해서 경주시도 총력 태세를 갖추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찌감치 태풍이 내일쯤 이 남해안에 상륙될 것으로 예보가 되면서 네. 경주시도 이 태풍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6일 날 상황 판단을 한번 열었고 초기 대응에 들어갔고 현재 만약에 태풍 예비특보가 바로 된 직후에 저는 안전대책본부도 가동을 하고 있고요. 네. 경주시에서는 취약시설 전수점검, 긴급 대피장소 확인이라든가 또 강풍 피해 우려 시설물 결박, 또 정전통신조절 등 관련기관 비상연락망 유지 이런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현재 취하고 있고 또 산사태 취약시설 444곳에 대해서는 이미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네. 태양광 발전 설비 303곳, 또 인명피해 우려 지역 38곳에 대한 배수시설 사전 점검 이런 것도 강화를 했고 점검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사면 붕괴라든가 침수 위험 지역 주민 139세대에 대해서는 주민 대피 시설을 일제 점검을 했고 이 비상 주민 대피를 위한 차량 배치 계획도 이미 마련을 하고 신속한 대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 덕동댐이라든가 안강댐, 간포댐, 왕신인지 이런 노후 저수지에 대해서는 상시 여차를 강화하고 있고 특히 재난 문자나 옥외 전광판, 마을 방송, 예 경보 시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이런 계획이고 이미 지난 1일 날 침수 방지 이동식 차수판 190개 그리고 네. 흡수성 순간 마대 천장을 이 침수 위험 지역하고 없는 동에 이미 배부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예. 비상 태세에 들어간 만큼 큰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전국 단위의 행사죠. 저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 대회도 개막식이 좀 취소되면서 일정이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2023년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 대회 501개 팀 1600경기를 치를 예정이었고 10일 날 네. 개막식하고 11일부터 25일까지 경기를 할 예정이었는데 일단 내일로 예정했던 개막식 행사는 이미 일찌감치 취소를 했고요. 네. 그리고 11일부터 진행할 계획이던 1차 대회도 일단 12일로 하루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내의 입간판과 같은 여러 가지 홍보시설 현재 모두 철거를 했고 출전 선수들 안전 위해서 태풍 영향 오늘부터 경기장 및 연습구장은 전면 폐쇄를 했고요. 네. 훈련에 차질을 빚게 될 선수단 위해서는 실내 체육시설 이런 것들 적극 활용해서 연습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개막 경기가 하루 연기됐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이번에 좀 다른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좀 살펴봤습니다만 경주시의 쓰레기 소각장 침출수 무단 방류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환경단체 등이 준하경 경주시장 등을 고발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경주시 소각장 운영업체의 불법 폐수 방류와 관련해서 경주환경운동연합 그리고 민주노총 공공연대 경북본부가 7일 날 이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준하경 시장을 경찰에 고발합니다. 또 예. 뿐만 아니라 경주시 자원순환과장, 또 소각장 위탁 운영사 대표이사, 또 방무 현장소장 이렇게 4명을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만 특히 자치단체장까지 이 음.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서 경찰에 고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강경한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기자회견이 이번이 두 번째로 알고 있는데요. 또 뭐 경주시에서도 일단 지금 업체 측을 뭐 수사 의뢰한 상태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환경단체 그리고 이 노조에서는 7월 27일 날 1차 기자회견을 열어서 7월 달에만 최소 3차례 이상 폐수를 무단 방류해서 네. 보문으로 흘려보냈다 이렇게 폭로를 하면서 지난 14일 밤 소각장에서 폐수를 방류하는 현장 찍은 사진, 동영상까지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 되자 경주시에서는 회견 다음 날인 7월 28일 현장 조사를 한 직후에 곧장 이 소각장 업체를 비롯해서 현장 소장, 현장 근무자 이렇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는데요.
7일 날 기자회견에서는 이 경기환경농협과 노조 측에서는 지난 7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제기했던 7월달 세 차례의 무단 폐수 방류 이외에도 작년 12월 31일 새벽에도 침투수를 불법 방류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면서 그 현장 직원이 촬영한 무단 방류 현장 사진, 또 경찰을 고발하기 위한 그 현장 직원의 사실 확인서도 오늘 취재 기자들에게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무단 방류의 정황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런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주시장이나 자원순환과장 이 위탁업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경찰에 고발을 그 업체 관계자와 함께 그 고발을 한 건데요. 이 노조 측에서는 소각장 이 운영사의 국적이 프랑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좀 그 주한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앞으로 1인 시위도 이어가겠다 이런 계획도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폐수 처리 비용을 경주시가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무단 방류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는 건데 네. 뭐 특정인을 이야기하기는 그런 뭐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여러 가지의 정황들이 현재로서는 좀 드러나지 않는 사실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후속 그 소식들이 나오면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주시기 예. 바라겠고요. 경주 지역의 택시 요금이 크게 오르는군요. 이게 4년 만인가요? 예, 오는 21일부터 택시 요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30% 정도 네. 이렇게 할증까지 감안하면 이렇게 오릅니다. 매우 큰 폭이죠. 이 중형 택시는 기본 요금이 700원 오릅니다. 21.2% 현행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르고 네. 거리 운임 기준도 현재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3m 짧아집니다. 그리고 15km 이하로 주행할 경우에 적용하는 시간당 운임도 현행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2초 단축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 요금이 700원 올라서 21.2%이지만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대략 30% 정도 인상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할증 요금도 오른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하는 20% 가산 예. 심야 할증은 할증 시간이 밤 11시로 1시간 당겨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만큼 심야 할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진다는 소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내 복합 할증 기준 적용하는 그 경주의 경우는 예술의 전당 기준으로 반경 5km 내외에서 그 넘어갈 경우에 55%나 무려 가산 적용하는 복합 할증은 현재와 같이 그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요. 네. 이 경주시를 비롯해서 이 경북 도내 시군의 택시 요금은 2019년 3월 인상 이후에 4년 만이라고 하는데 경북도에서나 경주시에서는 택시업계 어려운 경영 환경, 열악한 근무 여건, 또 다른 시도 인상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렇게 밝혔지만 이런 공공요금 인상 서민 가게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도시가스 요금도 오르는 것으로 결정을 이미 한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뭐 택시 요금이 오른 만큼 또 더 친절하게 좀 시민들을 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건 뭐 기본적인 것이고 친절도 친절이지만 서민들 입장에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유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예. 이런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앱 개발 보고회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스마트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관광 분야에 접목을 해서 네. 이 경쟁력 있고 편리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자. 이런 것이 이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이고 경시가 한 2차례 탈락 끝에 작년에 정체부 공모에 최종 선정이 돼서 정부로부터 35억 지원받고 경주시가 24억 5천, 경북도 10억 5천만 원, 무려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이런 운영 체계에서 사용자를 편의를 위해서 개발되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어제 그 스마트 관광도시 그 조성 그 보고회라고 해서 가보니까 결국은 이 앱 개발을 완료하는 그런 보고회였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 경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앱인가요? 아니요, 이건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경주시에서는 일단은 황리단기를 중심으로 일단 경주에서 가장
핫한 장소가 네. 황리단길이기 때문에 이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대릉원 그리고 중심 상권과 연계하는 이런 걸 그 대상 사업지로 정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이 경주시를 비롯해서 한 14개 민간회사가 추진 주체가 돼서 이 스마트 관광 5대 요소를 적용을 하는 앱을 개발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네. 어제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뭐 상인단체 대표라든가 경부문화관광공사 또 도의원, 시의원 한 70명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가 열렸는데 용역 회사의 참여 민간 회사의 이 앱 기능 시연이라든가 질의응답 발전 방향 토론 뭐 이런 순으로 진행을 했는데 일부 참가자들이 대상 폭이 그러니까 적용되는 권역이 너무 좁다. 이렇기 때문에 맛집, 숙박업소 이런 것들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만 될 수밖에 없었고 네. 이런 거에 대한 불만들도 좀 터져나왔고요. 현재도 특히 이 통합 앱이 경주로 온이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체계나 iOS 체계에서 지금 다들 내려받기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예약이나 결제 기능은 아직은 되지 않습니다만 경시에서는 어제 제시된 의견들을 보완 작업 거쳐서 다음 달 13일쯤 경주로 온이라는 이 모바일 관광 앱을 정식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이렇게 내려받기 해서 뭐 경주 관광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 현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 또 뭐 또 예산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들도 좀 필요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보고 이전에 일단 경주시청 직원들 대상으로 이 앱을 시업 선보이고 네. 이렇게 설문조사를 받아봤더니 뭐 5개 국의 관광 서비스라든가 개인별로 독특한 여행 코스를 할 수 있는 이런 몇 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에 황리단길 중심의 맛집 숙박업소 선정 등 장소가 너무 좁은 것 아니냐, 네. 뭐 회원가입이 번거롭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회원가입이 실제로 해보니까 크게 어렵진 않았고요. 경주시에서는 향후에 경주시 전역으로 좀 확산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만 70억을 들였던 이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한 이 앱, 이 운영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사실 나타날지, 그리고 앞으로 경주시 전역으로 확대를 할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야 될 그렇죠. 텐데 예. 이걸 과연 해결할 수 있을 건지가 이 스마트 관광 이 사업의 확산 여부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주 지역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김종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